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일본의 사이토 히토리 씨의 책. 제가 모두 세 권을 골랐는데요. 부자의 운, 부자의 관점, 그리고 부자의 인간관계. 오늘은 먼저 부자의 인간관계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 읽어드릴게요. 좋은 사람일수록 꼭 갖춰야 하는 것, 사람과 돈. 이 책은 모든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냥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즉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가를 따진다면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신이 내려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좋은 사람이라 불리게 만드는 그 부분은 그대로 살리되 덧붙여 배워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더 배워야만 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문제, 경제입니다. 좋은 사람인데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잘 될 거라 생각해서 해왔던 어떤 일에 오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오류를 고쳐나가 봅시다. 그럼으로써 돈의 흐름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 하나 배워야만 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뺏으려는 사람이나 당신을 깔보고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까지 미움받지 않기 위해 벌벌 떠는 파동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파장이 맞는 사람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돈 문제와 인간관계,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면 앞으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성공을 거머쥘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좋은 사람 노릇을 관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이 책은 좋은 사람이 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좋은 사람이야말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면 좋은 일에 쓸 테니까요. 변변찮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면 변변찮은 일에 돈을 쓸 테고요. 또한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아파할 때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저 두고 보는 일만큼 좋은 사람에게 있어 괴로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여러분, 꼭 성공해서 부자가 되세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것,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이 책은 총 4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 부자의 돈, 2부 부자의 성공, 3부 부자의 인간관계, 4부 부자의 운입니다. 각 파트별로 제가 요약되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자의 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1장 오류. 돈 때문에 힘들다면 오류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신은 매우 친절해서 당신을 이유 없이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하고 있는 오류를 깨닫고 그것을 고치면 돈이 순조롭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힘들다면 부디 하루라도 빨리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오류를 깨닫는 게 좋습니다. 임시 수입은 신의 또 다른 테스트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펑펑 써버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에게 잠깐 돈이 생기는 건 당신에게 있어 신의 시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신이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뭘 할까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것까지 사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 사면 분명히 그 돈을 신이 도로 가져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돈이 생겨도 저축은 필수다. 돈이 없을 때는 바짝 긴축 생활을 했는데 돈이 들어오면 손바닥 뒤집듯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돈을 어떻게 쓸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웃는 얼굴로 백반을 먹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프랑스 요리를 먹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자는 설사 성공을 하고 아무리 큰 부자가 되었다 해도 변두리 백반집에서 웃는 얼굴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닌 인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후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여유롭게 프랑스 요리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저축을 해두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2장 흐름. 적자를 내는 버릇부터 없앤다. 돈에 강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자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 마이너스를 만들어 버리는 버릇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너스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돈의 흐름에는 마이너스를 만드는 파동이 붙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더라도 빚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장사의 승패를 결정한다.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는 것은 장사나 일을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장사나 일을 할 때 돈을 쓰는 것을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는 초창기부터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즉 장사하는 시점부터 지출을 얼마나 깎았느냐에 따라 장사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카메라맨은 성능이 좋은 비싼 카메라를 장만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결국 무리를 해서 빚을 진 채 최첨단 기능을 갖춘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하죠. 안타깝게도 이것이 빚지는 버릇을 몸에 배게 하는 지출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프라이팬과 냄비만 있어도 대부분의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조리기구까지 꼭 갖춰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늘리지 않으려는 노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바로 장사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정당한 대가로 받는 돈은 감사히 받는다. 돈에는 물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상대가 돈을 주려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세요. 이것이 돈의 흐름을 멈추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줄 때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준다. 부모님 혹은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 주는 사람의 마음이 내는 파동이 돈에 깃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는 이 돈으로 마음껏 즐기세요 하며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좋습니다. 3장 욕심. 돈에 대해 진지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세상에는 끌려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라고 항상 생각하면 정말로 그 일들이 실현되는 거죠. 돈에도 이 끌려옴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다만 돈을 돈 이외의 것들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돈은 끌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일이나 재능 등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당신을 지도해주는 영을 지도령이라고 하는데요. 지도령은 특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령은 때맞춤 교대라는 재미있는 성질을 갖고 있답니다. 지도령이 교대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자신이 붙어 있는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당장 오늘부터 돈을 벌고 싶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당신의 지도령이 교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반대로 먹고 살 만큼만 돈이 있으면 되지 뭐. 지금 수입으로도 살만하니까 그걸로 됐어. 팍팍 벌어봤자 가족한테 미안해질 뿐이니까 용돈 벌이만 하자와 같은 생각을 하면 절대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빈둥거리는 감각의 지도령이 언제까지나 붙어있게 되거든요. 이처럼 당신의 기분과 생각에 따라 어떤 지도령이 붙는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돈 버는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돈 버는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이야기나 신기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돈 버는 이야기를 거북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정말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의식과 말버릇을 철저히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 거야 라고 굳게 마음을 먹은 뒤 돈과 경제를 열린 마음으로 배워나가세요. 돈 이외의 다른 것을 끌어오는 일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과는 달리 돈을 끌어오려면 정신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말의 영역에 힘을 빌어 몸에 깃든 가난 파동을 부자 파동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정당한 욕심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새 양복을 갖고 싶어, 여행을 가고 싶어,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어와 같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욕구, 이것을 정당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 정당한 욕심은 신이 내려준 소중한 욕심입니다. 따라서 이런 욕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정당한 욕심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와 동시에 돈을 더 벌자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당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노력하자, 좀 더 돈을 벌자, 좀 더 위를 바라보자 하는 투지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투지가 당신에게 한층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엔 악마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악마의 욕심이란 남을 받고 올라서더라도 돈을 갖고 싶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명예의 함정도 여기에 속합니다. 지위나 명예를 갖고 싶어 선거에 나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자신의 처지를 잊고 지위나 명예를 원할 때 그 모습을 신이 줄곧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마의 욕심을 가지면 신기하게도 돈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제2부 부자의 성공. 재미가 없는 성공은 불가능하다. 일을 성공시키고 싶으면 돈이 아니라 지혜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도 꼬아주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즉 사랑과 유머를 담은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대에서는 재미가 없는 성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가면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면 청중들은 곧 지겨워합니다. 좋은 것을 재미있게 가르치기, 이것이 앞으로의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로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일에는 황금의 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왠지 이걸 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찾아보고 그것을 철저히 끝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번 해나가는 가운데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 될 것이고 바로 그 패턴이 황금의 원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일에서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하세요. 그리고 일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패턴을 바꾸지 말고 한동안은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러다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싶으면 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이 일을 가장 빨리 성공시키는 비법입니다. 새로운 것이 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한다. 새로운 것을 누구보다 빨리 해보세요. 새로운 것에는 아주 익숙한 사람이 없어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좀 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진다. 성공을 손에 넣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다만 다음 일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다음의 성공도 곧 찾아온다. 이렇게 좋은 일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기세를 꺾어버리는 건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실행하세요. 이런 생각 자체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일에 운이 모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운을 잡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즐거워지고 싶으면 먼저 본인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뭔가를 할 때 항상 남의 지시를 기다리는 버릇이 있습니까?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당신의 운을 나쁘게 만듭니다.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고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운이 좋아진다. 성공을 붙잡는 방법을 공부해도 운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상식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에 어긋나 세상의 눈이 신경 쓰여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만약 세상에 상식이란 게 맞는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에 이렇게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상식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온 알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고를 하세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당신과 파장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왜냐면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라는 생각을 하느라 그 사람의 몸에서는 항상 벌벌 떠는 파동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이지요. 이 벌벌 떠는 파동이 내면 실제로도 계속 벌벌 떨어야만 하는 현실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상대에게 빼앗기기 쉬운데요. 마음이 지쳐 있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기 안에 생명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생명 에너지는 남으로부터 뺏어와서 보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넋두리와 푸념을 늘어놓고 본인은 속이 시원해진다. 그리고 정작 이야기를 들어주는 당신은 피곤해서 녹초가 된다. 그렇다면 이는 당신의 에너지를 상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소위 에너지 도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굳이 남에게서 에너지를 뺏지 않아도 생명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을 풍부히 느낄 수 있는 공원을 찾아서 나무와 잠시 접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른 시간에 일어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산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을 칭찬함으로써 줄어든 에너지를 보충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저는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가까이 지냄으로써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관계에도 손절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토리 씨는 민파가 되는 사람이나 싫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생각이 다르시네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근사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민폐가 되는 사람이나 싫은 사람을 보고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자신의 이상을 몇 번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또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당신 근처에 못 오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느새 싫은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언어가 갖고 있는 마법의 힘입니다. 저는 항상 이 언어가 부리는 마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핸디캡은 갈고 닦을수록 보물이 된다. 키가 너무 크다, 키가 너무 작다, 몸이 병약하다.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핸디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핸디캡은 신이 준 선물입니다. 신의 선물은 처음에는 컴플렉스나 핸디캡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갈고 닦으면 보물이 됩니다. 사이토 히토리시의 핸디캡은 병약하다였는데요. 이 핸디캡을 최대한 살려서 마음과 몸의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시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단 시간에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한다는 말의 의미는 인생과 생활 태도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이 만든 상품을 그대로 베끼거나 특허를 따라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의 생활 태도를 있는 그대로 따라해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한다는 것은 자아를 버리고 겸허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빨리 해내는 사람부터 재수와 운의 혜택을 듬뿍 받게 됩니다. 좋은 것을 퍼뜨릴 때 행복의 도미노가 생긴다.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일을 가르쳐 준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정말 멋진 책이 있어요. 이걸 하면 일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좋은 일을 배운 다음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행함과 동시에 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저는 이것을 행복의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면 행복의 도미노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이지요. 좋은 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세상의 행복도 정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이 바통을 이어받아 행복의 도미노가 생기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합시다. 타고난 게 별로일수록 가능성은 무한해진다. 앞서 말했듯 태어날 때부터 멋지게 태어난 사람은 그 주어진 아름다움을 더욱더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 나는 타고난 게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올라갔다는 거리감을 뜻합니다. 원래 갖고 있는 수저가 별로면 별로일수록 변화의 상승폭이라고 하는 것은 커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매력을 하나씩 갈고 닦아보세요. 자신을 닦으면 닦을수록 당신의 매력은 크고 강해져서 점점 빛이 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제각각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나 몸의 핸디캡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당신은 그 주어진 카드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해야 되죠. 즉 신이 내려준 환경에서 불평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최대한으로 살리려 할 때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복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이토 히토리씨의 말은 참 평범하고 또 쉽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의 힘은 엄청 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부자의 관점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